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예, 주말 잘들 보내셨나요? 저도 어제 방송을 안 했죠. 주말 좀 쉬면서 목을 좀 쉬어주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방송에 기침을 좀 많이 하느라고 방송에 애를 먹었는데요. 좀 회복을 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댓글로 성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셔가지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관심과 격려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이죠. 자,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등등 먼거의 위험 자산 경고, 도망가야 할까? 이제 찰리 먼거라고 이제 워렌 버핏의 오랫동안 저 파트너죠.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잘해오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위험 자산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리고 뭐 테슬라 등등의 그런 테크주들 여기에 버블이 많다. 2000년대 초반에 이런 닷컴 버블이 있었죠. 인터넷 버블. 그거에 보다 더 심각하다. 뭐 이런 말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 자산에 대해서 좀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도망가야 할까요? 일단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남들이 안 쳐다볼 때 많이 사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테슬라겠죠. 왜냐, 테슬라는 2022년 기준, 내년 기준에 실적 EPS라든지 PER 기준으로 너무 싸다는 거죠. 그리고 FSD 베타 10.6이 또 배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해요. 네,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가지고요.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뤄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보시는 거고, 비트코인이 지금 11월 중순부터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비트코인이 약 6만 9천 불 정도 고점을 찍고, 거의 4만 불대 초반까지 떨어졌으니까, 자,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위험 자산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주식들도 위험 자산에 하나 속한다고 할 수 있죠. 뭐 주식은 위험 자산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죠. 하지만 그런 위험 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큰 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한 변동성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어찌됐건 이렇게 길게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불안감이 조성이 되었을 때 좀 위험 자산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오히려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더 다가서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 자, 위험 자산들을 이렇다는 거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뭐 꼭 제가 그렇다고 지금 뭐 비트코인에 투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은 아니고 저도 뭐 도지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한 300만 원 정도 지금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아주 소액이죠. 그냥 사놓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뭐 한 10년, 20년. 나중에 뭐 계좌를 쫙 열어봤을 때 뭐 한 100배 정도 또 상승해 있을지 또 누가 압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하고 사놓는 거죠. 뭐 저는 그 암호화폐 그러니까 암호화폐 코인 시장이 딱 도지코인만 300만 원 보유 중인데 그냥 사놓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정말로 100배 오르면은 300만 원이 뭐 3억인가요? 그죠? 3억 될 수도 있는 거죠. 100배 오르면. 자, 그런 거를 노리고 그냥 놔두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해도 이럴 때 좀 긍정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비트코인을 사라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예로 위험 자산의 투자 방법의 예로 하나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뭐 한 3, 40% 빠졌을 때부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라 그런 거예요. 자, 테슬라가 2022년 EPS 기준으로 너무 싸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1015불 정도로 지금 마무리가 됐었죠, 저번 장이. 그래서 지금도 싸다고 생각하고, 자, 이분 계시죠? 찰리 먼거 할아버지. 자, 워렌 버핏의 오랫동안 투자 파트너로서 같이 일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이루셨죠. 한마디에 폭락했다고 합니다. 찰리 먼거 한마디에 주식시장은 물론 비트코인까지 당연히 영향력이 크신 분이지만 꼭 이분 한마디에 세계 글로벌 증시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 일단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이렇게 기자님들은 재밌게 글도 써야 되고 이렇게 좀 뭔가 충격적인 글을 써야지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너무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는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찰리 먼거 같은 유명하신 대가 분들께서 자, 위험자산 조심하라고 했죠. 뭐 오미크론,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방금 보셨죠? 폭락한 거. 그럼 아마 비트코인 테슬라도 비트코인 좀 투자해 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트코인 폭락 같은 게 또 테슬라 주가에 또 악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한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좀 테슬라 주가랑 비트코인하고는 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워낙 테슬라의 성장성이라든지 지금 실적이 워낙 잘 나오고 있고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비트코인이랑 따로 가는 이제 경향이 있어요. 비트코인에 투자한 다음부터 한 반년 넘게는 상당히 유사한 모습으로 갔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렇게 차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과 테슬라 주가가 어찌됐건 방금 이 찰리먼가 아저씨의 말처럼 좀 위험하다 생각이 되시면은, 자, 테슬라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심리가 약해질 수 있겠죠. 뭐 12월 9일은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12월 9일날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 그럼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투자 심리가 안 좋다는 거죠.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상황에서 12월 9일에 뭐 별일이 아니란다. 예를 들어 뭐 분할에 대한 이슈도 없고 합병에 대한 이슈도 없고 마지막으로 사이버 트럭에 관련돼서 그냥 소문만 무성하게 끝났다, 그래 버리면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테슬라 주식을 많이 모아가야 된다고 했죠. 한 달에 뭐 한 주에서 두 주는 꼬박꼬박 사는데, 항상 현금을 좀 많이 좀 남겨두시고 저 대응을 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죠. 그래서 많이 떨어지면 그냥 단순한 일이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라. 테슬라는 뭐 워낙 성장성이 좋죠. 자, 전기차 당연히 좋아지겠죠. AI 자율주행 시장 엄청 제가 크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1등 주식이 테슬라라고 있죠. 1등 기업이. 그러면은 그냥 싸지면 숫자를 늘려가는 단순한 작업만 계속 하시면 됩니다. 투자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1015불 정도인데 약 950불 정도까지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아진다면. 저는 1000불을 어느 정도 저기 강력한 지지선으로 보고 있는데, 자, 이런 분들께서, 이런 대가께서 한마디 하셔가지고 폭락이 있었다고 했죠. 저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그 950불 전후에서 한 30%, 즉 남은 자산으로, 남은 현금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900불에 30%또 매수하고 800불까지도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한 40% 매수. 저는 정말 최하단으로는 800불까지 본다는 거예요. 정말 안 좋은 시스테매틱 리스크, 체계적 위험이 벌어진다면 800불 전후까지도 생각해서 좀 현금을 남겨두시고 매수를 하시라. 그럼 또 이렇게 하면은 1243불까지 올해 고점을 찍었었죠. 그러죠? 그럼 800불에서 1200불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뭐 벌써 50%또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800에서 400불이 더 올라가니까. 자, 이럴 때 더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그 4, 5월 달에 힘들 때, 테슬라 주가 안 오를 때 이런 글도 썼었죠. 잠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고의 세월은 길고 수학의 시간을 짧다는 거예요. 자, 테슬라 주가가 600불대에서 제가 이 글을 쓴 것 같네요. 자, 보시면 이 글이 6월 18일 정도 했었네요. 올해 6월 18일. 그때 테슬라 주식 많이 샀으면 지금 돈 많이 버셨겠죠. 인고의 세월은 길고 수학의 시간을 짧다는 거예요. 자, 이게 테슬라 주가의 자, 흐름입니다. 보시면은 이거는 장기 흐름이에요. 테슬라 주가의 장기 흐름이다. 보시면은 2013년도부터 지금 2021년 한 6월까지의 주가예요. 자, 6월 달에 쓴 글이니까 한 4개월, 5개월 전에 쓴 글이다. 6개월 전이겠네요, 거의. 그러면 2013년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보시면 5년 10개월간 횡보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주가가 36불에서 75불 사이로 이렇게 횡보를 했었어요. 얼마나 횡보했냐? 5년 10개월간 주가가 안 올랐습니다. 그냥 엄청 힘들었겠죠, 그죠? 이 기간 동안 2014년부터 2019년 말까지니까 우리나라 주택시장 붐이 있었던 기간이죠. 자, 이때 우리나라 특히 서울의 집값이 최소 2배에서 많게는 뭐 4배까지도 오른 그런 기간이었죠. 자, 이런 기간에 테슬라 주식 갖고 있었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 컸겠죠? 그죠?
나는 들고 있는 게 테슬라 주식밖에 없는데 많이 올랐을 때는 2배 올랐다가 이것도 더 오르겠지 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또 뭐 4년 동안 내리 또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죠? 4년이 아니라 이때는 2년 정도네요. 2년에 또 제자리 돌아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먹은 게 하나도 없었다. 5년 10개월 동안. 근데 어떻습니까? 2019년 중순부터 폭발적으로 상승해서 단 20개월간에 25배가 상승했어요. 25배. 자, 이거를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다리셔야 된다. 자, 지금 테슬라 주가가 또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5년 10개월 동안 이렇게 또 행보를 할 수가 있어요. 테슬라 주가가 계속 희망 고문 시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제 워낙 성장세가 가파르고 실적 자체가 안정세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언제 이런 또 상승이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FSD 오늘 10.6이 베타가 이제 곧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나와서 정말 자율주행 레벨 4, 5 정도 이제 되겠다. 시장에서 그 정도 인식을 한다. 사고율이 뭐 0.1% 아직 멀었겠지만 그 정도로 나올 것 같다. 그 데이터 0.1% 데이터 정도가 나오면 이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가치를 선반영하는 거죠. 뭐 3, 4년 후에 가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또 한번 AI라든지 자율주행 때문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사이버 트럭 때문이라도 이것에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의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계속 주식을 단순하게 모으는 일을 반복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테슬라 주식 10년 이상 넘게 장기 투자하시기로 하신 거죠. 저의 장투일기는 10년 이상을 지금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그 10년 동안, 지금 이거는 이제 5년 30개월, 그러니까 한 8년 동안 이런 주가의 흐름이 나온 거죠. 그럼 앞으로 10년 동안 뭐 이런 주가의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 5년 동안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나머지 한 2, 3년에 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거를 끝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좀 지루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순간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 버스가 출발하는 시기가 오면은 손잡이라도 꽉 잡고 정점까지 가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 테슬라 주가가 아직도 너무 싸요. 자, 테슬라 같은 초고속 성장 기업의 PEG가 0.58밖에 안 된답니다. 자, PEG가 1 이하면은 되게 싼 주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기업의 성장성보다 현재 주가가 엄청 싸다는 거죠. 기업의 성장성에 60%밖에 안 되는 주가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PEG의 공식은 이래요. PEG 레이쇼는 PER 지수 있죠? PER이 높다는 거 주가가 비싸다는 거죠. 자, 시장에서 비싸게 팔리고 있다. 그런 뜻이고 EPS 그로스는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EPS가 그러니까 실적이죠. 얼마나 주당 순이익이 성장하는가 그 비율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 2022년 기준으로는 PER이 69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게 싼 거죠 지금. 자, 테슬라는 웬만하면 200배 이상, 그러니까 200에서 300 정도로 거래가 됩니다. 평소에. 근데 내년에 그런 EPS, 내년에 실적으로 봤을 때는 PER이 69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EPS 성장률이 120%나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119.3%. 그러니까 2021년에 보시면 2021년에 EPS가 6.7 정도로 예상이 돼요. 90만 7천 대 판매 기준으로 지금 90만 대 넘을 거라 했죠, 올해. 그럼 6.7의 EPS인데 이게 2022년에는 14.7까지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옵티미스틱한 경우죠. 저는 10 정도로 봤는데 지금 21년 4분기 실적이 EPS가 2.5 정도 제가 예상된다고 했죠. 레이어드 님도 2.5 정도로 보고 있죠. 28만 대 이상 판매하면. 근데 이게 2.5를 곱하기를 4를 하면 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미 EPS 10 정도의 기업이 된 거예요. 근데 내년에 14.7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내년에 140만 대까지도 지금 뭐 상하이 공장의 익스펜션 엄청 크죠. 베를린이랑 그 다음에 텍사스가 잘 돌아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6.7에서 14.7까지 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거의 뭐 2배가 넘게 오르니까 120%나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19.3으로 69.1을 나누면은 자 0.58밖에 안 되는 거예요. PEG 레이쇼가
엄청 싼 기업이라는 거죠. 지금 아마존, 애플 이렇습니다. 지금 PEG가 3.63, 2.24 되게 비싸죠. 이렇게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테슬라는 0.58이다. 물론 테슬라 현재로 기준으로 4.53이나 됩니다. PER이 상당히 높죠. 근데 요거는 자 과거의 수치를 가지고 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주식 투자는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미래에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그거를 선반영해서 주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58밖에 안 된다. PEG가 내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 PEG 0.58은 현재 주가 1,015불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15불이란 주가가 얼마나 싸다는지 알 수가 있었죠, 저희가. 그러니까 1,000불 초반에서는 제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다. 1,000불은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 했지만 지금 이렇게 대가 분들께서 분위기를 안 좋게 조성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폭락했으니 자 이런 경우도 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주가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야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사고 불나방처럼 달려들면 주식 투자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장기 투자. 자 이렇게 미래 가치가 좋으니까 이렇게 싸질 때 더 매수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싸져도 좋고 올라가도 좋다 이런 마인드가 제가 가장 좋다고 했죠. 떨어지면 더 좋지 더 많이 사게 이런 마인드를 항상 장착하셔야지 떨어져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고 떨어지는 기간이 더 많죠. 올라가는 기간은 짧습니다. 떨어지는 기간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기간을 자,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좋은 주식 투자, 좋은 마인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좀 생각하시라. 남들이 안 쳐다볼 때 꼭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안 삽니다. 그죠? 다. 그리고 요번에 테슬라가 1200보 올랐을 때 또 테슬라 주식이 또 1등 먹었죠. 매수 수량, 매수액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자, 그런 것도 잘 하신 거지만 자, 떨어질 때 더 많이 사셔라. 자,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FSD 베타 10.6이 배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벌써 이제 직원들한테는 배포가 됐겠죠. 10.5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0.6이 배포가 됐다. 이 말인즉슨 자, 테슬라의 뭐 도저 컴퓨터라든지 AI 시스템이 그 성장하는 속도가 엄청 가팔라지고 있다는 거죠. 컴퓨터의 성장이 그렇죠. 계속 퀀텀 점프하는 겁니다. 자, 10.6이 곧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는 이미 배포가 돼가지고 자, 테슬라는 카메라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죠. 센서 사용을 포기했다는 거, 라이다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라이다랑 카메라랑 둘이 충돌을 하니까 의사결정이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머뭇머뭇 거리더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라이다를 빼버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사람과 같이 운전하겠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운전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카메라에만 의존을 하고 대신에 사람의 그 머리를 오히려 개발하겠다. AI가 똑똑해지면 운전을 잘하겠죠. 똑똑한 사람이 운전도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10점, 여기 있죠. 테슬라 직원에게 배포되어 유출된 10.6 릴리즈 노트를 보니까는, 자, 비전이 개선이 되었다. 대형 곡률 및 야간 케이스의 정확성이 향상되었다. 보호되지 않은 좌회전 시, 그 다음에 차로 병합 시 부드러움과 안전성을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자, 이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었죠. 이런 것들을 계속 개선하는 거죠. 특히 비보호 좌회전이죠. 비보호 좌회전은 일반 운전자들도 힘듭니다. 그죠? 상황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것들을 당연히 비전도 개선하지만 머리가 좋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판단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보호 좌회전은 이렇게 비보호로 좌회전하는데 차가 여기서 온지 여기서 온지 잘 봐야 될 거고 지금 확실히 들어가야 되는 시점인지 차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야겠죠. 여기에 만약에 그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탑 사인만 있고 그죠? 여기에 신호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보호 좌회전이죠. 근데 그거를 신호등도 없는데 상황 판단을 잘해서 좌회전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거를 AI를 잘 발전을 시켜서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테슬라는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싸다는 거죠. 0.58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매수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요약하자면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분들께서, 대가께서 안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니까.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